안녕하십니까. 앞전 시간에는 고조선, 그리고 철기 문화 바탕으로 성립한 여러 나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성장하며 삼국시대를 이루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국이 왜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에 치열하게 경쟁했는지, 또 각 나라가 어떻게 전성기를 맞이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삼국시대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태종왕 때 옥조를 복속했고, 고국천왕 때 가난한 백성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고국 원왕은 원통하게 전사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백제 근초고왕이지요.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 고국 원왕이 전사합니다. 국왕이 전사했습니다. 고구려는 큰 위기에 빠졌겠지요. 자, 이 위기 속에서 고구려를 다시 구해낸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소수림왕이 되겠습니다. 소수림왕은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했고, 또 불교를 수행해서 중앙집권국가 체제를 정비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고구려는 영토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누구입니까? 강개토대왕과 장수왕이죠. 강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강개토대왕은 후연과 거란을 격파하고 만주 요동지역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개토대왕은 신라의 치환 외를 격퇴시켜 주지요. 당시 신라와 고구려 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호명 그릇의 명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강개토대왕의 업적은 강개토대왕릉비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이것은 현재도 중요한 역사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수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켜버려요. 이때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게 되지요. 자, 이러한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몇 세기일까요? 장수왕 5세기 인물이니까 5세기입니다. 다음은 백제입니다. 백제는 한강 위역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고이양 때 일찍은이 율령을 반포합니다. 삼국중 율령 반포가 가장 빨랐지요.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정복군주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꼭 기억해 두세요. 근초고왕은 한강 위역을 장악하고 고구려를 공격하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구려 장수왕 공격으로 한성을 빼앗기고 백제는 수도를 공주 웅진으로 옮기게 되지요. 문조왕 때 웅진천도를 당행하게 됩니다.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이후 성왕은 수도를 다시 어디로? 부여, 사비지요. 사비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국호를 나라 이름을요. 일시적으로 남부여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성황 중흥을 표방한 인물이 됩니다. 또 이 성황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죠. 이 성황은 나제 동맹하에서
신라 진흥왕과 연합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일시 회복입니다. 일시. 곧 진흥왕한테 빼앗기고 말지요. 그래서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다가 어디에서 간산성 전투, 간산성에서 전사당하고 맙니다. 누구? 성왕이었습니다. 백제 마지막 왕은 의자왕이죠. 자, 다음은 신라입니다. 신라는 지난해 사로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무랑 때 중앙집권국가의 기초를 마련했고요.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국가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흥왕 때, 진흥왕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강유역을 안전히 장악하면서 영토를 크게 확장합니다. 그리고 서해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하게 되지요. 몇 세기입니까? 6세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삼국항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한강유역이었습니다. 삼국은 이 중요한 지역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강유역이 중요했을까요? 한강유역은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국의 경쟁 핵심은 한강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였습니다. 따라서 한강유역을 차지한 나라가 당시 가장 강성한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4세기에는 백제 근초고왕 한강을 차지합니다. 백제 근초고왕이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전성기를 이룹니다. 5세기에는 누굽니까? 장수왕입니다. 5세기에는 고구려 장수왕, 장수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하며 고구려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 오면은요, 신라 진흥왕이죠. 신라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확보하면서 신라 역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백제 고구려를 차례대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보이자 당나라와 싸우지요. 나당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디입니까? 매소성 기벌포 전투입니다.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을 물리치고 대동강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삼국 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삼국의 사회를 아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사회는 신분제도를 바탕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특히 신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골품제가 있었죠. 골품제도. 이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는데요. 골품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간직 승진, 옷과 집의 규모까지도 제한했습니다. 성골진골은 지배층이었고요. 육두품은 학문과 행정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골품제는 신분 상승이 어려운 폐쇄적인 제도였어요. 그래서 후기에 갈수록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삼국의 문화를 아주 간단히 살펴보죠. 불교 삼국시대에 전해지지요. 삼국시대 불교가 전해지는데 이 불교는 왕권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삼국시대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왕권 강화,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왕실 귀족 중심의 불교였다면 통일신라 때 와서 불교가 대중화됩니다. 삼국시대 문화재가 많이 만들어졌죠. 예를 들면 고구려 고분백화, 장군총, 백제는 익산 밀사지석탑, 그리고 금동 대향로,
신라 첨성대가 대표적입니다. 백제의 금동대학로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당시 백제의 뛰어난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 첨성대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죠. 자, 핵심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백제 근처고왕 4세기입니다.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지요. 이때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당합니다. 이후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빼앗아요. 함락합니다. 백제는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지요. 웅진천도합니다. 성왕이 중흥을 표방하면서 부여 사비로 다시 한번 백제는 수도를 옮겨요. 사비천도. 이 성왕 때 한강 하류 지역을 일시 회복했으나 곧 진흥왕에게 빼앗기죠. 이 과정에서 성왕은 간산성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한강 유역을 둘러싼 삼국 간의 항쟁이 치열했는데요. 4세기에는 백제 근초고왕, 5세기에는 고구려 장수왕, 6세기에는 신라 진흥왕이 한강을 안전히 차지한다. 꼭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상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